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이민 문호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미 변호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이민법 관련한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문의들은 많이 와요. 네. 네. 자, 매일 그냥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은 3, 4순위가 전면 폐지가 된다라는 저희가 이제 그런 뉴스를 전하면서 네. 전체적인 이민 문호를 50% 이제 축소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평균 1년에 한 100만 명씩 오거든요. 네. 100만 명이 오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이제 50만 명으로 줄이자 해가지고 국회 상원의원 카튼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주도를 해서 이번 주에 아마 그 국회에 아마 상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민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족 초청 이민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 이민이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취업 이민은 미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민 종류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가족 초청 이민은 가족이라는 그런 그 연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뭐 형제자매 초청 뭐 무슨 기혼자녀 초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잖아요. 네. 불러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그 서로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또 자기의 계속해서. 가까운 네. 또 형제자매 초청 또 무슨 기혼자녀 초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에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다. 네. 그래서 가족 초청 이민을 팍 줄여가지고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부모는 빼고 시민권자의 이제 배우자나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네. 또 영주권도 마찬가지 영주권자도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나 배우자들만 초청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이버시티라고 있는데 네. 추첨하는 거 있죠. 그냥 동굴아파 이런 데서 네.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첨을 시켜가지고 미국 내에 다이버시티를 형성시킨다 이거예요. 동굴아파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다이버시파이 시켜서 네. 하기 위해서 그걸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5만 명이 돼요. 그렇게 디버시로 해서 추첨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싹 없애고 또 이제 어사일럼 난민들한테 또 쿼터가 있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미국에 이바지하지 않을 그런 직종들은 다 없애자 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주 목적입니다. 네. 현재 가족 이민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졌다는 그런 뉴스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거든요. 얼마나 빨라졌나요? 그러니까 그 캐테고리에 따라서 다른데 네. 캐테고리에 따라서 다른데 이를테면 가족 초청 이민에 이제 1순위가 있는데 1순위 시민권자 미혼 자녀 네. 그분들은 지금 문호가 열린 게 이달에 문호 열린 게 다음 달에 문호입니다. 이거는 3월달 문호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음 달. 네. 3월. 그 다음 달 거를 그 전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0년 6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로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한 석 달 정도 진전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네. 가족 초청 이민의 2순위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들인데 이거는 2015년 5월 8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는데 이거는 뭐 한 3주 정도 진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영주권자의 그 21세 이상의 미혼자. 형제자매는 아주 이제는. 아니요, 그 밑에 또 이제 나와요. 또 있어요? 네. 네. 그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2010년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신 문호가 열리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한
한 40일 정도 진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 이민의 3순위.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속하는데요. 이분들은 2005년 4월 12일, 4월 22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는데 네. 지난달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진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 초청 이민의 4순위. 4순위는 이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속하는데요. 그럼 2004년 2월 22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는데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뭐 다 알고 계셔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하면은 영주권 받는데 뭐 12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오래 걸리죠. 네, 네.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다음에 취업이민에 네네. 들어가서 네. 취업이민은 1순위 세계적인 특기자라든가 뭐 국제기업 간부 뭐 LG라든가 코리안에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매니저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건 오픈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인 2순위 석사학위 이상 받으신 분이나 이제 학사학위 받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한 대당인데 이것도 오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인 3순위. 3순위는 한국 사람들 많이 하시는 거죠. 전문직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저널리스트라든가 언론인 저널리스트 예, 네. 그런 분들 또 뭐 케미스트라든가 무슨 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분야의 전문직인들이라든가 또 숙련직인은 뭐 식당에서 뭐 2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일하는 셰프라든가 이런 포지션들 이런 분들은 지금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첫 단계 신청하신 분들의 문호가 열리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두 달 정도 진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인 3순위에 또 하나는 이제 비숙련직인이 있는데요. 네. 비숙련직인 이런 건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닭 공장에서 일하는 닭 다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력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련직이랑 똑같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니까 네. 이것도 지난달에 비해서 한 2달 진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인의 4순위. 4순위는 이제 종교유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거 다 오픈돼 있고요. 목사라든가 비목사들 네. 뭐 성가대 지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속하는데 이것도 다 오픈. 그다음에 5순위. 취업인의 5순위. 이거는 투자유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100만 불을 투자한다든가 시카고 지역 같으면은 또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 그 파일럿 그 프로그램에 지정된 프로젝트에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50만 불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 투자이민 이 항목도 지금 국회에서 이것도 없애버리자. 아, 투자이민도요? 네, 투자이민도 지금 그렇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 가짜로 막 그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존폐 여기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취업 비자 얘기를 좀 한번 다시 해보겠는데요. H1B 그 취업 비자 또 뉴스 저희가 이제 어제 또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파일링 시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전문직 H1B 비자가 인도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그 외에 100여 개국 국가 그 신청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뉴스를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H1B 비자 같은 경우는? H1B 비자 신청 시즌이 다가왔거든요. 네. 이제 4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부터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서로 이제 가지고 오셔서 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전문직에 속하는 분들이 임시적으로 받는 비자인가요? 그렇죠. 3년 동안 받는 거죠. 네. 3년. 그러니까 난이미그랜트 비자예요. 영주권이 아니고 네. 난이미그랜트 비자지만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린카드 취업 이민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 중간 상황에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거는 쿼터가 있거든요. 네. TU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6만 5천 개가 정해져 있고 미국 내에서 학사학위 한 사람은 따로 어디셔널리 2만 개가 얼로케이트 됐기 때문에 총 다 해서 8만 5천 개가 1년에요? 네, 1년에. 1년인데 이제 4월 달 이제 신청해서 그때 다 없어지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작년 예를 보면은 이 총 8만 5천 개였는데 작년에 23만 5천 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예요? 3대 1이라고 3대 1. 굉장히 네, 높네요. 3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심한데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70%를 70% 한 나라 국가의 신청자들이 네, 가져간다. 인도 회사에서 네네. 인도 이를테면은 뭐라고 하나 중간에 Employment Agency 에이전시가 있는 거죠? Agency에서 주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도록 H-1B를 신청하도록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민법상의 그 Employment Agency도 하나의 그 스폰서로서 회사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65% 내지 70%가 인도 사람들이 쓰고 나머지 30% 가지고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죠. H-1B 이제 하는데. 그래서 불균형적이군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이제 트럼프가 바꾸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네네. 이제 바꾸어질 것 같은데 네. 인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인도 사람이 신청하는 게 신청자가 정해져 굉장히 있나요? 많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IT 계통, 네. 그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계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내가 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취업 이민도 있잖아요. 취업 이민도 인도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써요. 이제 취업에는 1, 2, 3,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단계는 그냥 신청자들만 이렇게 다 받거든요. 근데 1단계 보면은 이번에 노동청에서 나온 그 통계에 보면은 네. 인도 사람들이 한 55% 거기서 쓰거든요. 네. 취업 이민도. 취업 이민. 그리고 나머지는 45%에서 뭐 중국, 뭐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1, 2, 3, 세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 I4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per country limitation이 있어요. per country. 그러니까 국가별로 따로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월드와이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하는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험이면서 영주권 받는데 요즘 한 1년 반 내지 2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첫 단계는 그렇게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5% 인도 사람들이 차지를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도 뭐 컨트리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막 들어가서 이제 승인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가면은 per country limitation이 있으니까 그 풀이 따로 있거든요. 인도 숫자 하는 게, 얼로케이트 하는 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주권 받으려면 한 7년 내지 8년 걸려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H-1B도 그렇게 per country limitation이 딱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많이 신청 못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한, H-1B의 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저희 그 이민법 새롭게 바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또 이민법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법이 가장 지금 뭐 초유의 관심사고 변하고 있고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가족 초청 이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폐지가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한번, 좀 간략하게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됨으로써 이민 오는 숫자를 대폭 줄이자 하는 게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한 100만 명이 되는데 그걸 이제 50만 명으로 줄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이겠는가? 가족 초청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이 있는데 취업 이민은 그래도 미국에 기여를 한다 이거죠. 취업을 네. 함으로써 가족 초청 이민은 아무 기여가 없다. 그래서 네. 이걸로서 이제 대폭 이제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는 줄이는 거는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라든가 시민권자의 20세 이상의 기혼자 초청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들만 영주권을 주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로우 인컴, 뭐 정부 혜택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받으실 그러니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 초청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네, 그렇게 네. 해서 숫자적으로 줄이겠다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public charge 일단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이제 제외시킨다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주권을 부여를 불가하겠다. 그래서 public charge 그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네. 이미 또 영주권자인데 현재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네. 다 색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가족 초청 이민에 꼭 필요한 거는 그 초청자 있잖아요. 일단 네. 시민권자가 자기 이제 18살 이제 자녀를 초청했다 해봐요. 네. 뭐 지금 현재 법이나 트럼프 후의 법에도 이제 그거는 초청이 되는 거니까 그 8살 이상 18살짜리 아이를 이제 초청을 해서 미국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이제 시민권자 엄마나 아빠가 이제 걔를 재정 보증을 쓰거든요. 네. 재정 보증을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의 재정 보증의 의무를 계속해서 밀어나가겠다 하는 거고 지금 그 비용을 확실히 부담해라 하는 부담하겠다.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초청한 사람의 시민권자의 아빠라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딴 사람을 조인트 스판스라고 그래가지고 공동 재정 보증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한테 책임을 물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다 쓰고 사인 다 하고 다 해요. 영주권 네. 신청할 때.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인포스를 하질 않아요, 실상. 그거 이제 그 사람 재정보증 세웠는데 이제 사인만 하고 말지 나중에 쫓아가서 너 이 아들이 18살 아들이 무슨 정부 혜택을 받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거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거를 이제 인포스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부터 이런 거를 퍼블릭 차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네. 이미 받은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다 서류상 다 뒤져가지고 정부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정부 혜택을 전혀 못 받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방시키겠다 네. 하는 거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퍼블릭 차지로 네.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시카고에서도 많이 또 경찰이 급습해서 네. 잡아가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오늘 신문에도 나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체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사람 지금까지 법에 의하면은 그 컨빅트 된 사람,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것도 그 미스디미너 경범이 아니고 felony 중범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경범도 체포를 하겠다. 요 경범한 사람도. 그리고 또한 더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냥 어레스트만 돼도 경찰의 체포만 돼도 이 사람을 범법이 있는 걸로 해서 추방을 시키겠다. 지금 이거는 좀 이건 정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체포를 해서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법적상 판사 앞에서 그걸 가려내서 그 사람이 컨빅트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된 되는 거를 네.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추방을 시키든지 뭐 할 텐데 이번 지금 뭐 이기제티브 오더 있잖아요. 행정명령. 예. 행정명령에 하면은 그런 그냥 어레스트된 사람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레스트 됐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어레스트돼서 아무 죄가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레스트된 것만 해도 추방시키겠다. 지금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군요. 몸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현재 뭐 많은 질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다카 수혜자로 네. 워크퍼밋을 받고 일하시는 분인데요. 네. 네. 그 멜브니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어떠냐 하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다카는 지금 중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지만은 네네. 다카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받아온 사람 있잖아요. 네. 뭐 2년 전부터 해서 이미 워크퍼밋 받고 있는 사람은 그건 계속 지금 연장은 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런 사람들 그 마브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그렇죠. 모병 지원제도. 모병 지원하면은 저기 영주권도 바이패스해서 그냥 시민권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네.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그 TO가 차가지고 아, 벌써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스탑을 했답니다. 스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스탑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를테면 손님 중에 뭐 UIC 스튜던트인데 네. 이걸 이제 지원을 하니까 이제 합격을 시켰거든요. 네. 합격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또 F1으로 있었는데 이제 학교도 이제 스탑을 했는데 모병 지원 여기 프로그램에서 우리도 이제 자리가 더 없으니까 당신을 더 해줄 수가 뽑을 없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한국에 가가지고 그 그렇죠. 통역 병사로 일하고 뭐 예, 이런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더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하고 이 학생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여기서는 모병 지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 사람을 지금 그 상담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마브니 프로그램 그 본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합격을 시켰으니까 너 학교 안 다녀도 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이걸 캔슬을 하니까. 캔슬하면은 이건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대기를 하라 이거예요. 대기하면은 이제 다음번 할 때 해줄지 모르겠다. 그 사이 이 사람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뭐예요? 아무것도 되는 아니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는 이것도 문제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들이요. 시민권 신청자가 근데 저희가 그 어제인가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시민권을 자동 반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금 때문에. 네, 그런 그 뉴스를 전했는데요. 시민권 신청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주권자로서 불이익 당할 수가 많거든요.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에요. 네.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자도 그 추방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에도 추방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은 그 미스티미너 그 경범으로 이를테면은 음주운전을 뭐 몇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펠로니로 쳐가지고 네. 중범을 해가지고 추방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트럼프 하에서는 지금 그 법은 아직 안 바꿨지만 더 하시하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영주권자로서는 미국에 살려고 한다면은 시민권을 빨리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는 게 그렇군요. 아주 본인한테 좋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무슨 시민권자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있으면서 저기 해외 자산에 대해서. 해외 자산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자 여기 있는데 한국에 재산이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부담 같은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바뀌는 이민문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미 변호사님 연락처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779-3623.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이민 관련한 좋은 정보 전해 주실 거죠? 네네.